여러분 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단체대덕에 제가 가는 날인데 오늘 저희 아파트 수목 소독하는 날이에요. 말이 소독이지 약품 이제 농약을 살포를 하겠죠. 그래서 세대마다 베란다 문을 조금 닫아둬야 되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슥 하고 지나가서 아마 이쪽 라인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게 수목 소독이다, 말이 수목 소독이지 농약 살포를 하는 거 맞겠죠. 그러면 이제 거리대 쓰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낮은 저층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막 냅두세요 그냥. 근데 좀 그런 얘기 하셔. 야, 어른들이 먹는 약하고 이런 나무에 하는 약하고 이런 다육이들한테 하는 약하고 똑같니? 당연히 치워야지.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약 써요. 다만 농도도 똑같고 뭐 수목의 이게 농약이요 종류가 막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농약은 여러분들 농약은 이제 식물의 종류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충의 종류별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뭐 여기에다가 하는 농약 따로 있고 여기다 하는 농약 따로 있냐? 그렇지 않아요. 농약은 살충제죠.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는 목적대로 나오는 거지. 그 살포되는 그 식물이 작물이 뭐냐에 따라 종류를 가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고추 탄저병 이렇게 그러니까 탄저병은 이제 또 살충제도 아니지만 그 용도에 좀 더 잘 들으면 우리가 뭐 혹은 고추 농사를 많이 지으면 농약체 회사에서 고추 탄저병을 잡기 위한 어떤 약을 별도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팔 수 있지만 워낙에 우리나라가 농사 작물을 짓는 면적이 넓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약 회사가 특정 작물을 위해서 이렇게 농약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화해 전문 농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살충, 살균 그리고 또 작용을 하는 해충이 똑같기 때문에 내나 그냥 그걸 쓰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다 썼을 때 농약제에 따라서 얘가 그 피해가 덜하고 더 가고 뭐 효과가 더 있고 덜 있고 요런 정도의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그런 거지 뭐 처음부터 작물을 정해놓고 농약을 만든다 이런 일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농약회사 제약회사가 농약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수치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꼬집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꼬집기. 자, 여러분들은 꼬집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적심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적심 많이 들어봤어요. 또 뭐가 있을까? 꼬집기, 적심 뭐 이 정도? 물론 이제 자구 떼내기 이제 오프셋이라 그래서 애기 분리하는 거 자구 분리 뭐 이제 요렇게. 자, 그건 뭐냐면 모주를 가지고 모주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번식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디 갔어? 대표적으로 제가 꼬집기를 깔아서 아직도 안 해줬어요. 지금 갖고 얘가 지금 귀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내 지금 목대가 죽어서 내가 지금 크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안 해줘서 지금 원한에 사무쳐서 지금 이렇게 귀신머리를 지금 하고 지금 이래 석고대자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제가 요거를 떨어진 거 몇 개는 그냥 물통에다 빠뜨려 놨어요. 네, 너 그냥 먹을 대로 먹어라 이렇게. 일단 이 뿌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너가 물통에서 좀 빨아 먹어 볼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빨리 흙에다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가습이 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물통에다 그대로 담가놨어요. 근데 막 그렇게 쏙쏙 크진 않는데 요 밑에 애기가 또 달리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통에 빠뜨려갖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 애기가 안 커서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럴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봤더니만 지난 겨울에 냉이를 입었던 까라솔인데 목대가 상했더라 하는 이야기고 이 까라솔은 제가 2019년에 샀어요. 2019년에 사가지고 꼬집기를 계속 해갖고 요렇게 쬐끄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애정하는 다육인데 얘가 이렇게 돼갖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볼품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2,000원짜리를 사가지고 2,000원짜리 사서 그 당시에는 얼굴이 요거 하나 해서 얼굴이 4개짜리였어요.
이게 4개야? 4개짜리였거든요. 근데 꼬집기를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꼬집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순지르기라 그래갖고 생장점의 입장을 몇 장만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여기 로제트는 살아있는 것처럼 일단은 보여요. 로제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징이 뭐냐면, 자, 꼬집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적심의 자국이 보이질 않아요. 생장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서 자연군생처럼 보이는 게 바로 요 꼬집기, 순지르기의 이 번식 방법이에요. 번식이라고 하면 독립개체로만 번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구를 달게 하는 방법이 꼬집기, 순지르기라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까라소를 우리가 많이 꼬집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장점이 뭐라고요? 이렇게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는 자연군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 꼬집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가지치기 이제 적심을 하는 게 이제 가지치 요런 애기들은 우리가 가지치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적심은 그러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랑새는 적심을 했어요. 적심은 또 뭐야? 적심은 목대를 두고요. 목대를 두고 완전히 그냥 땡강 잘라내서 위에 상단 로제트가 별도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단의 생장점을 비롯해가지고 밑에 하단의 입장까지 다 적심을 해내서 상단도 독립 개체를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적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집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적심하고 비슷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적당히가 어떻게 하는데 이 생장점 주변으로 해갖고 새순만 몇 개만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막 새순 막 적심 안 하고 막 하나씩 떼어내면서 엄청나게 떼어내 밑에 입장 뭐 2-3개만 남겨놨다. 그럼 이거 적심하고 비슷한 효과가 돼서 나중에 자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대가 굵은 자리에서 새끼가 가해로 달면 그러면 이제 목대가 한가운데가 뽕 이제 이렇게 존재감이 있게 이제 그럼 적심 자국이 남는 거죠. 그래서 꼬집기하고 적심하고는 엄연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영에서도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꼬집기가 아니라 제가 적심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적심을 해서 얘 머리를 댕강 잘랐어. 그러면 목대에서 새끼 나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적심 자국이 딱 보이면서 밑에서 이제 달리는 자국, 이 위에 상당히 팅 이제 여기 나무 그루터기가처럼 팅 나오고 주변에서 이제 얘가 주변으로 가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옆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생장점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적심을 해가지고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꼬집기 하려고 하면 생장점 주변에 이렇게 컴팩트한데 입장을 막 쪼개듯이 깨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긁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상단 살려내고 그 다음에 밑에 그냥 적심을 했어요. 이렇게 안진뱅이 다육들은 적심을 해내도 적심 자국이 심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얘네들은 적심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대가 다 드러나는 애들은 적심을 하게 되면 적심 자국이 심하게 보여요. 심하게 보여서 이런 애들이 이제 꼬집기를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적심 자국 없이 자연스러운 자연군생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심과 꼬집기 이런 차이가 있고 나중에 수영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오랫동안 키우셨던 분들은 뭐 꼬집기, 적심, 특히 꼬집기는 모르겠지만 적심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심도 간혹가다 필요해요. 왜냐면 다육이가 뭐 옆으로 풍성하게 새끼는 안 달아주고 계속 위로만 자라. 그러면 위에 생장점을 제거를 해줘서 옆으로 퍼지고 해가지고 빵 터지는 수영으로 이제 수영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 적심도 과감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꼬집기가 아니라. 제가 왜 어느 순간 적심이라든가 꼬집기라든가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없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초보 다육맘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착한 다육이 2,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사다가 외두를 사서 키우니까 자꾸 합식하고 혹은 군생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다육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애시당초부터 제가, 군생을 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꼬집고 자꾸 뭐 이렇게 적심하고 이런 거를 예전보다 확실하게 제가 지금 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냥 애시당초부터 군생을 사니까 그렇구나 라고 제가 지금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방울복랑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게 우리가 이제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는 이 칼랑코에 속이 있고 방울복랑 이 코틸레돈 속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러면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장점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방울복랑들은 양쪽으로 잎이 2개, 3개, 4개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옆으로 지가 알아서 옆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하는 다육이가 바로 이런 방울복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 방울복랑 금은 아직 꽃을 안 폈는데 방울복랑 금 지금 위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얘를 목대를 딱 치면 적심. 여기서 아기를 그냥 여기 생장점에서 제가 이거 살짝 이거 떼어줘 줄게요. 이 생장점에서 얘를 딱 제거해. 놀랬죠? 지금 엄청 놀래고 계시죠? 생장점에서 쟤를 제거를 하면 그러면 뭐가 돼요? 꼬집기가 되는 거예요. 방울복랑 여기랑 세 군데를 새 잎을 좀 이렇게 순을 제거했거든요. 꼬집기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오픈해. 잠시만요. 왜 짱짱이 아니 뭐 다둑이가 없어. 갖고 어린 다육 돌보미를 제가 잠깐 아니 이 뭐지 이거 잘 되려나? 어린 다육 돌보미 요거를 제가 그냥 좀 뿌렸어요. 자, 예. 다둥이가 있었으면 다둥이를 딱 뿌렸을 텐데 다둥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걸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에 야 이렇게 귀한 방울복랑 금을 이러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이 풍성해질 거예요. 지금 세 군데 제가 지금 꼬집어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 꼬집어내서 좀 더 풍성한 복랑이가 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수연이도 사실 꼬집기가 맞아요. 수연이도 목대가 나오니까. 근데 걔는 적심을 해도 사실은 뭐 적심을 해도 이게 수연이 얼굴 로제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빵빵하게 크기 때문에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수영이긴 하거든요. 자, 수연이도 한번 꼬집어 볼게요. 사실 제가 수연이는 거의 못 꼬집었어요. 너무 이제 수연이를 이렇게 꼬집으려고 하면 못 꼬집겠고 꼬집으려고 하면 못 꼬집겠고 해갖고 사실 제가 수연이를 꼬집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수연이는 냉해 입어가지고 제가 냉해 입어서 다시 이제 심어놨던 수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웬일이야 갑자기 안 보여. 하려고 하니까 노안이 왔나?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수연이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 녀석은 이제 좀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되는 게 없어. 얘가 지금 냉이 입어갖고 막 다 강몸이어서 우리 좀 이거 풍성해져 보자. 요렇게 생장점 주변에 잎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꼬집기를 해갖고 잘못해갖고 꼬집기 실패 사례들이 있어요. 꼬집기 제거를 잘못하면 여기에 여러 순이 생장점이 제거가 안 돼갖고 여러 개의 그 애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려고 했던 새 순이 그냥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거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백봉을 경험을 그렇게 했고요. 먼노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먼노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거를 하실 때 얼굴이 새 잎이 그냥 여기에서 새 잎이 그냥 다시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들 꼬집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나오던 잎이 그냥 자기 차례에 다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세 잎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어차피 이 녀석은 너는 그냥 사람만 다오 하는 아가여서 사는 김에 좀 많이 나와볼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얘는 오래 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기다리죠. 뭐. 그래서 좀 약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조금 파괴적이고 좀 그렇다.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뭐지 이런 것도 이제 초보다육맘 시절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요거는 비치우리대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옆에 있다가 괜히 보통 비치우리대는 꼬집기 잘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됐어. 너도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았다 생각하지 말고 너 좀 예뻐져봐 좀. 아? 왜 이렇게 안 예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렇게 손을 제거를 해갖고 여러분들 제가 거리대에서 보여드린 제 먼노 있죠? 못난이 먼노 제 거 변이 그 먼노가 사실 제가 꼬집게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걸 떼어냈는데 생장점 제거가 제대로 안 돼서 새 잎이 다시 나온 거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자 위로 생장하는 생장점이 이제 소멸을 해요. 위로 생장하는 생장점이 소멸을 하면 얘 전체가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얘 전체가 다 소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생장점이 살아있어. 생장점이 살아있고 새잎을 막 내. 그러면 얘네들이 여전히 살아서 같이 이제 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생장점이 싹 사라져. 싹 사라지면 얘네들은 더 이상 끝이고 새 잎이 나오면서 그 애들을 막 키워내요.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먼노 변이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먼노 변이는 문제가 있는지 알고 제가 꼬집었어요. 꼬집었는데 이 꼬집은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꼬집으려고 했던 건데, 원래 꼬집으면 생장점에서 여러 개의 이제 보통은 뭐 두세 개씩 생장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선 생장점이 위로 하나지만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붙어 있던 자리, 얘 이렇게 이파리가 붙어 있던 자리마다 목대 아래에 생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게 막 올라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거가 잘못됐는지 다른 애들 안 나오고 그냥 원래 새순이 다시 나오던 자리에 딱 정중앙 생장점이 살아있어서 거기가 다시 나와.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들을 살려가고 얘가 커질 때까지 얘네들이 얘를 키워주면 그러면 진짜 좋겠다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된 게 진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알만한 좁쌀만한 애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뭐 3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애들 키워내려고 하면 진짜 숨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 얘는 이제 생장점 제거가 실패가 돼가지고 다시 원 생장점 딱 가운데서 이 잎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차례인 줄 알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싹 제거가 됐으면 생장점 상단 생장점이 싹 제거가 됐으면 옆에 있는 생장점 주변 생장점들에서 새끼를 막 냈을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생장 호르몬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장 호르몬이 요 아래에 있어서 이제 얘네들 딱 제거하면 아래에서 얘를 밀고 올라올 곳이 없잖아요. 생장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생장점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원리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지금은 다행이다. 나중에는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다육이 꼬집기, 그 다음에 적심하기 차이,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수용을 하는지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오후부터 비가 온대요. 저 비 안 맞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비닐로 이제 비가림막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